이제 권성동 이야기를 해볼 텐데, 훌륭하신 분이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게 제가 이 동네에서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거의 한 30년 살았나? 처음에 노량진은요, 재수생들 학원들이 있었어요. 재수학원, 대성학원, 뭐 정진학원 이런데. 근데 어느 날부터 공시생들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이 또 도어스태핑하는 걸 또 해!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이딴 채용 논란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하니까 윤석열이 그냥 쌩까요.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은 글쎄 이거 안 하더라고. 그거조차도 못하는 거야. 선택적 정력 상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예 쌩까 버리더라고요. 쌩. 아니 저 도어 스태핑이 30초가 안 걸렸어요. 오늘은. 저럴 거면 왜 질문을 왜 하냐? 이걸 왜 하냐고. 있어봐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말리지 맙시다. 말리지는 말게요.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얘기 하나씩 가봅시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사적 채용됐다고 하는 우씨. 박명수야? 우씨가 사실은 사실상 무직이었던 거예요. 이 우씨가 윤석열 최연소 고액 후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고액 후원자가 1,000만 원 이상은 안 되니까 1,0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는데 얘는 무직이었어. 본인으로 따지면. 그리고 지 아버지는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되는 선관위원이야. 강릉시. 후원자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원자 명단을 보면은 여기 있어. 이름 나왔네. 우정범 1,000만 원. 근데 저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죠? 고급 아무튼 고액 고액 후원자들의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여기서 찾은 건데 그 우정범 외에도 그냥 회사원이라는 사람들도 500만 원, 600만 원씩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정범 이외에도 많이 있다.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다들 이렇게 잊고 계시는데 윤석열이 고액 후원자 공개를 언제 한 줄 아세요? 대선 끝나고 했잖아요. 원래 그렇죠. 공개를 해야 되는데 4월 말인가 5월 경선 끝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공개 안 하고 있다가 대선 끝나고 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악가를 나온 친구예요. 사실상 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프리랜서인 거예요. 근데 서울에 올라올 정도는 안 되고 강릉의 음악회에 출연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산불 피해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한마음 음악회 해가지고 강릉 아트센터에서 2019년에 했던 공연에 이 출연자 명단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우정범입니다. 근데 이게 주체를 보면은 법무부 법사랑 강릉 지역 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우동명 씨가 이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부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런 정도 돈이 없는 친구고 자기 아버지 회사에 뭐 감사? 이사 정도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 직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도로 연명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1,000만 원 후원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성악가가 아닌 그렇죠. 이상 네. 이거 출연료라고 봐야 뭐 한 1-2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원은 여기 정치 개입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1,000만 원 후원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 어쨌건 이 우사장은 이 우씨는 지금 강릉 지역에서는 아주 금수저 출신이고 마당발인데다가 관급 공사를 독식하는 그러면서도 광릉시의 선관위원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토호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중앙지검 검찰청
다시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디로 가나 잘 봐야 되겠다. 아, 그렇네. 네, 700억인데.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뭐 전빵 이런 게 아니라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규모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작아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여기에 주로 이 우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해 매출액만 97억입니다. 광급공사 그쪽에 일어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통신설비,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CCTV, 통신 관련 전 분야에서 이 사람이 이걸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는요 LG U+랑 컨소시엄으로 뭐 490억 원짜리 강릉 ITS 구축 사업에 지금 시공사로 선정될 정도로 전 번창하고 있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기업이에요. 정말 다누리만큼 번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아버지의 재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종범이라는 성악과를 나온 사람이 강릉에서 서울대를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해도 되나요? 해봐요. 네. 왜냐하면 이 서울대 성악과라는 데는 성악만 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그 수능 성적이 서울대 갈 만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기하고 이 서류 이거 시험까지 다 잘 봐야 되는데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서울에서 선생님 레슨 붙여가지고 성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우종범이 선화예종 선화예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화예종 선화예고 서울대 성악과 이 코스를 밟은 거죠. 그래서 권성동이 무슨 강릉 촌놈이 뭐 최저시급이로 이거는 권성동이 걸고 싶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려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씩 짚어볼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우사장은 강릉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거. 일단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죠. 선거관리위원인데 그 지역에서 선거로 뽑히는 사람은 권성동이야. 그러면 나는 이 지점에서는 부정선거 논란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권성동이 그 강릉에서만 사선했잖아요. 부정선거 논란까지 가능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안인 겁니다. 아니 부정선거 논란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아니, 심판 봐야 되는 자가 네.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뽑히는 사람과 아주 각별한 사이야. 이거는 각별한 사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이제 기득권 카르텔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그 지역에 돈 잘 버는 유지야. 근데 이런 자가 또 자체 선정 선관 이용까지 돼. 나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 놀랐어요. 그래서 선관 이용까지 되는데 이자의 아들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꽂았다.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 사퇴감 아닙니까? 저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고 네. 봅니다. 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죠. 네. 이거는 범죄일 수도 있고 충분히 범죄일 수도 있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너무 현저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아니 선관위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한다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지역 공사 뭐 이런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합시다. 자기 지역에 있는 정치인과 어울려서 다니면서 자기 아들 거기에 일하게 만들거나 고액 후원금 내게 만들거나 그걸 넘어서 이제는 취업까지 꽂아줬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던데요. 이해충돌은 너무 점잖은 용어예요. 너무 점잖은 용어죠. 어처구니가 없네 네. 진짜. 그냥 매관 매집 부정부패 비리라고 말하는 네. 사람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신업이가 매관 매직 척결연대를 만드는데 그게 매관 매직 연대로 들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물어봐요 대통령실에. 그 선관위원인지 몰랐냐 했더니 대통령실이 윤석열 그 40년 직이라고 하는 그 우씨,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황하영하고 이 우씨하고는 윤석열이 지역에 내려가면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40년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권성동하고도 친구지만 이 사람하고도 친구야. 선관위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선거는 선관위에서 담당 안 하고 어디 다른 데서 합니까? 그래서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봐요. TK 같은 데 가면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선관위원들 굉장히 많겠다.
제가 알기로는 TK에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든 간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뭐 개표 부정 이런 걸 떠나가지고 평상시 때 선관위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선거가 없을 때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해서 그걸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부류에 정치하는 자들이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다녀도 고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 선관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그러니까 선관위원 여부를 확인 못했다? 진짜일까요?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얘네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라고 나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선관위원 그 리스트에서 우동명만 볼 게 아니라 맨 위에 위원장을 보면은 우옥라라고 있어요. 거기도 라옥. 우라옥. 이름 웃기죠? 그 식당이도 아니에요? 우레옥 뭐 이런 것처럼 우라옥인데 그 위원장인데 이제 위원장은 보통 판사 출신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윤석열하고 똑같은 연수원 23기입니다. 동기야. 네, 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득권 카르텔이 어마어마한 거잖아. 지역 토호, 기득권, 사법, 검찰 권력들 이런 것들이 뭉쳐갖고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끼리 술 처먹을 때는 뭐 노무현 뭐 저기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것이고 이제 권성동의 망언으로 한번 볼게요. 권성동 망언 몇 가지 봅시다. 나는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아니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미친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용 급으로 들어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평소에도 저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이 왜 이전에 대우조선 사장 뽑을 때 뭐라 그러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의 동생의 동창. 학교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할 거면 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거 자를 거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 무슨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아니 선화예중, 선화예고, 서울대 성악과를 가려면요. 일단 과외 선생부터 레슨 선생까지 다 붙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외에서 레슨 받으러 다니는 그 중간중간에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필요해요. 그렇게 보내는 게 서울대 성악과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최저임금의 9급 강릉 촌놈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굉장히 불쌍한 9급 행정요원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총체적 위기거든요. 내가 미안하더라 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거는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돌아보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건 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얘네들이 국민 임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개거품 물고 반대하는 애들이지만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최저임금 받고 사는 거는 불쌍하다는 거고 강릉 촌놈아 지금 강릉 사람 무시합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아니 이재명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라도 촌놈이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겠나. 난리가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와 폄하 논란. 정말 대단하다. 이해찬 대표가 정말 부산인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부산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발전 못했던 취지로 부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지역 폄하 논란까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권성동이 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본인도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멘탈이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합디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지금 장제원하고 권성동 사이에서 지금 친윤 논란이 있잖아요. 윤 핵관들 사이에 싸움이 있다. 결국은 뭐냐. 윤석열의 눈에 띄면 사는 싸움인 거예요. 윤석열이 너가 내 편이지 너가 찐친이야 하는 순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이 비선 논란이 나오면서 그거를 쉴드는 쳐야 되고 윤석열한테만 잘 보이면 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말을 정말 강한 수위로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큰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씩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패러디가 막 동원되죠. 공무원은 성동일. 실제로 뭐 다 아시니까 에듀윌이라고 서경석 씨가 광고하는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 합격,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취업. 강원랜드 취업은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강원랜드 취업 때 무죄 났다고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가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때 잡았어야지. 그 취업 때 판사가 한 말이에요. 무죄를 주면서.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맞아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 쉽게 표현해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가 봐줬다 이런 얘기예요. 거죠. 네. 강원랜드에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꽂아놨어. 엄청 꽂아 넣었는데 이게 무죄가 된 거예요. 이 의리 눈물 난다 정말. 그때도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받았겠지. 강원랜드도 그냥 넘어간 사람인데 내가 꽂는다고 했던 애를 아니 안정권이 누나도 안수경도 7급인데 내가 꽂은 애가 9급이야? 안 돼.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시생들이 9급 폄훼했다. 사실 9급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냐는데 내가 더 좋은 자리를 꽂으려고 했는데 9급밖에 안 돼서 미안하더라 같은 소리 해버리면은 지금 노량진 등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똑같은 9급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9급이랑 청와대 9급, 양재택 9급이랑 다르잖아요. 아니 그리고 2020년부터 이미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목표는 9급 공무원 스카이도 줄 섰다. 이미 스카이 출신들도 9급 공무원 하려고 줄을 서서 시험을 보는 상태예요. 그리고 청년 취준생 10명 중에 3명은 공시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급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많다 그랬지.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되잖아. 최저임금이 낮다고 또 자인을 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안 올려주고 대기업들한테 연봉 올리지 말라 그러고. 웃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권성동이 이번에 한 발언을 보면 이분은 좀 이렇게 우선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기가 평상시에 해왔던 거하고. 아니 근데 병원을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윤석열을 실드 치려다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 오류에 오류 발생된 것 같아요. 자, 더 하나가 너무 논란이 있죠. 9급인 우 씨가 아버지 회사 감사와 대통령실 직원 투잡을 띈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죠? 공무원은 겸직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영화에 경찰인데 자기 부인이 치킨집 하는데 그것을 퇴근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 배달 정도는 해요. 근데 자기 그 치킨집은 자기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공무원은 어쨌건 겸직금지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급감사였다. 요거는 법률적 요건을 채우려고 그냥 아들 하나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니 얘들은 맨날 돈이 기준이에요. 그렇지 맨날 아니 얼마나 그건 앞뒤가 딱 맞잖아요. 얘네들은 일관성은 있어. 일관성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항상 얘네들 항상 돈이 기준이구나 이러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등록돼 있으면 감사를 해직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알면서도 봐줬다는 이야기고 이런 거를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청와대고 대통령실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본인이 감사로 되어 있으면은 본인의 직을 이용해서 뭐라도 이득을 취할까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걸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법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무함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 어머 발기인이래. 어머. 코코메디. 자 그래서 이 우 씨, 9급 우 씨가 감사인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사퇴를 안 했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 그랬냐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감사직을 내려놓으려면 이사회를 해야 되고 막 시간이 걸렸다. 근데 쌩 거짓말이 떠들어놨어요. 뭐냐면 무보수 명예직은 사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아빠 회사인데 그냥 법인 정리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은 바로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윤석열 방식으로 하면 이거 압색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압수수색해야죠. 압색이죠. 압색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또다시 깨달았죠. 아, 다누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구급 공무원 하나 꼽는데도 이렇게 설렁설렁 했다고 하면은 이 강릉의 우사장의 회사 있죠. 정화통신이라는 데가 계열사나 아니면 가족회사 등이 이번 한남공 관저공사 대통령 리모델링 대검 맞아요. 8,700억 네. 여기에 참여한 바 없는지 뒤져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여기 잠깐만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명박과 윤석열의 공통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직입니다. 에라이트. 아유, 빨리 정직을 시켜야 될 텐데. 아, ST. 어쩌거니가. 저게 윤석열 지금 트위터 계정인데 정직한 사람, 요리 잘하는 남자, 사멍 삼냥 아빠. 아, 기분 나빠. 이게 무슨 자기소개인가요? 저는 아니, 뭐 자기소개 아니, 뭐 할 수도 아니, 있죠. 오늘 진짜. 지금 뒤에 어. 할 말이 겁나게 많아가지고. 아니 지금 웃긴 건 뭐냐면 윤석열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계정 하나에다가 영어로 쓸 일 있으면 그 계정에서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찾아보시면 네. 윤석열 영어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글로벌. 하시네. 진짜. 자, 그 가운데 장제원이 권성동을 저격을 해요. 압력을 넣었다 같은 거친 표현 삼가하라고. 권성동이 그랬거든. 의기양양하게. 내가 그걸 담당했던 장제원 의원한테 이 친구 우 씨를 저 청와대에 집어넣으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급이었다. 이런 얘기를 막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죠. 윤석열과 우 씨 아버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신 짊어진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거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야라고 아마 뒤집어 쓴 경우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봐요. 어쨌건 그러니까 장제원이 권성동을 이제 저격하는 게 이게 때 왜 화제가 됐냐면 전전날이죠.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밥 먹었어. 그것도 12만 원짜리 식사. 사귀는 사이에나 먹는 게 12만 원짜리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권성동하고 장제원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다든지 건건이 그러니까 둘이 누가 더 찐 윤핵관인가를 경쟁하는 사이예요. 그래갖고 권성동이 하는 행사 같은 건 장제원이 안 나타나고 막 그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화설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12만 원짜리 식사를 해요. 그래서 불화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 여기서 비하인드에 비하인드. 윤석열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밤 9시만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직자들이랑 전혀 연락이 안 된대요. 술 먹느라고. 이야. 그런데 잘한다. 윤석열이 가장 회포를 푸는 사람이 장제원이래요. 그 장제원과 술 먹는 날은 날새기로 술을 마신답니다. 그러면 진짜 진정한 찐친이네. 찐친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윤핵관은 장제원인 거야. 둘이 기분이 나쁘죠. 장제원 입장에서는. 아니, 권성동 따위가 지금 나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채용했다고? 아, 기분 나빠.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시골 내려가서 가게나 하나 하시오? 이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가, 너 많이 컸다. 아무리 그래도 성렬이는 내 라인이여. 이러면서 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기자들이 밖에서 보고, 아, 저 둘이 화해할란갑다 했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장제원이 바로 뒤통수를 쳐본 거지. 시골 가서 가게나 하란께. 이러고. 가만 있어. 그들이 전라도 사람이었어? 아니, 그거는 모른디. 아따, 그만할게. 아따리 꽃다리요. 그 아까 12만 원짜리 식사한 그 가게 있잖아요. 그 가게에 권성동하고 장제원하고 만날 때 기자들이 막 앞에 앉아 있었어. 나온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권력 실세들이니까. 그 둘이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밥값은 형이 내가 냈다고 권성동이 이제 끝났어.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튀어나와요. 안철수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안철수는 다른 룸에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 아 같은 식당이요? 같은 식당에서 그날. 어머. 그러니까 기자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안철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넘어가고 지금 진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있어. 아까 그 지역 토우로서 권성동이가 힘써서 지역구인 강릉까지 KTX가 무정차하는 노선이 생긴 거예요. 진짜 대통령실 끝발 좋네요. 여당 끝발.
아, 이분들은 빠듯하게 가는 KTX 라인도 휘어가지고 땅값을 올리시는 분들인데 이 정도가 없을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는 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차라리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런 정도 끝바람 보여주면 나는 오히려 더 칭찬할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직해. 사실 KTX가 정차역이 너무 많아요. KTX가 최고 속도가 300km가 넘는데 정차 구간 때문에 최고 속도를 못 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정차역을 줄여야 된다는 말도 많았고, 근데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자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또 우리 집 앞에 서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나치게 정차역이 많아졌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강릉까지 무정차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난해 빨리.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거는 실제로 정의로워야 하고 그게 정의롭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공정하게 보겠냐고 지금 예. 권성동이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자, 어쨌건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런 식의 이제 설화, 망언이죠, 망언. 뭐, 7급일 줄 알았더니 9급에 줬다. 9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같은 소리. 강릉 청놈이 와서 생활이나 되겠냐 같은 소리. 그럼 최저임금 올려주면 되겠네, 이 나쁜 애. 아유, 씨. 어쨌건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기름 붓고 있어요, 권성동이. 지간에 수습한다고 나섰는데 더 열받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권성동이 지금 위치가 뭐예요?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이에요. 네. 사실상 집권 여당의 2인자죠. 윤석열 다음에. 근데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이 권성동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존나 무식해. 그 어떤 그 공감력 하나도 없는 자가 당대표, 이준석보다 내가 봤을 때는 당대표 역할을 아예 못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약간 모질이 좀 가깝고. 어머,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그 윤리위에 회부해야죠. 이 정도. 그리고 권성동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사적 채용 논란,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언론 장악 논란, 뭐 공영방송은 노조가 민주노총에 장악했다 같은 소리 해가지고 또 방송사에 있는 또 기자들이 또 팔끈해가지고 난리 났었던 그자. 얘는 또 그 박홍근 원내대표랑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또 파기해가지고 논란.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아직도 못 열리고 있잖아요. 어제가 재헌절이었는데 국회가 아직 열리지를 못하고 있어. 이 주범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이 불났으면 토닥토닥 해주면서 들어와 해야 되는데 권성동 이자가 이런 거지. 내가 완장 찬 사람이야. 아쉬운 건 니들이 들어와. 그럼 뭐예요? 국민만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 모든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 대통령인 것만큼이나 리스크인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고맙죠. 그러니까 장재원하고 계속 힘겨루기 하면서. 그러니까 장재원하고 힘겨루기도 하고 윤석열은 도어 스태핑 계속하고 김건희 나와 괜찮아 나오고 권성동이는 계속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MS-DOS 목요일에 하는데 월요일부터 언니가 좀 달려줘야 자료가 좀 그러니까. 풍부하거든요. 아주 하도 안 보니까 이제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달라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야당인 것 같은 느낌.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국회가 안 열릴수록 국민의힘은 프레임이다 이게. 다음 총선 때 써먹을 프레임이다 이게. 다음 총선 때 써먹을 프레임이기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그렇지. 차단해버리는 거죠. 지금 국회가 열려 있다면 어떻겠어요? 사적 채용 프레임 관련해 갖고 국정감사 하자고 네. 난리 났죠.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다 불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와 뒤에 지지율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채널 방송은 너무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 1번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조만간 4시부터 7시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문 풀 영상 뜨느라고 좀 또 시간이 걸렸죠. 채널 구독 좀 해주십시오. 지금 63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4 가고 65 가고 60, 70만 원 가면 갔으면 좋겠다. 난 육자를 싫어합니다. 666 때문에. 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3만만 가도 좋겠다. 저는 3자는 좋아합니다. 그 70만 명 빨리 되고 싶습니다. 빨리 금딱지 받아야죠. 구독 좀 해주세요, 그날도. 여러분. 네. 여기까지.